큰바위 얼굴. 해질 무렵 어니스트와 어머니는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큰바위 얼굴은 자연이 만든 신비로운 작품이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바위가 들쑥날쑥 어우러져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 그 모양이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안개와 구름에 쌓여 있으면 정말 살아있는 거인의 얼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높이가 30여 미터나 되는 둥근 이마에 갸름한 콧날과 넓은 입술, 그 입술이 말을 한다면 이쪽 골짜기에서 저쪽 골짜기까지 천둥 소리처럼 울릴 것 같았습니다. 이곳 아이들이 큰바위 얼굴을 보며 자란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큰바위 얼굴은 늘 장엄하면서도 다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람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큰바위 얼굴은 목소리도 좋겠죠? 난 얼굴이 저렇게 생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예언이 이루어진다면 큰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게 될 거란다. 엄마, 그게 어떤 예언인데요? 언젠가 이 골짜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는 예언이란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얼굴이 점점 큰바위 얼굴을 닮게 될 거래.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 하지만 아직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단다. 엄마, 그런 사람이 꼭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넌 아마 그런 사람을 꼭 만나게 될 거야. 어니스트는 이 이야기를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어니스트는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도우며 착하고 겸손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얼굴은 밭에서 일을 하느라 검게 그을었지만 유명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훨씬 총명해 보였습니다. 어니스트에게는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있다면 그건 바로 큰바위 얼굴이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몇 시간이고 바위를 바라보면서 큰바위 얼굴이 보내주는 따뜻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무렵 드디어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어려서 이 마을을 떠나 먼 항구 도시에서 상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황금을 긁어모은다는 뜻이 담긴 게더골드였습니다. 게더골드는 재산을 계산하는 데만도 며칠이 걸릴 만큼 큰 부자가 되자 고향으로 돌아와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솜씨 좋은 목수들을 보내 집을 지었습니다. 게더골드의 집은 마치 궁궐 같았습니다. 그 집을 본 사람들은 소문이 사실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니스트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게더골드가 너그럽고 자비롭게 마을을 돌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더골드가 고향으로 오는 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위대한 게더골드 씨가 오신다! 게더골드가 마차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황금처럼 누런 얼굴에 이마는 좁았고 작고 매서운 눈가에는 주름이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떠돌이 거지들이 슬픈 목소리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게더골드는 누런 손으로 동전 몇 잎을 던져주었습니다. 큰바위 얼굴과 똑같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니스트는 실망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산등성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안개에 쌓인 큰바위 얼굴이 햇빛을 받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입술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은 온다. 반드시 온다. 세월이 흘러 어니스트는 부지런하고 친절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니스트는 마을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하루 일과를 마치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명상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의 따뜻한 표정은 책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니스트의 마음은 어머니께 처음 예언을 들을 때처럼 순수했습니다. 여전히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게더골드는 죽어 땅속에 묻혔습니다. 게더골드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리자 사람들은 예언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은 게더골드는 사람들에게 곧 잊히고 말았습니다. 큰 바위 얼굴. 한편 이 마을에서 태어나 유명한 장군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은 일찍 군대에 들어가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으며 피와 천둥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늙은 장군은 전쟁터가 실증이 나자 고향으로 돌아가 편히 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장군이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장군이 오는 날,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니스트도 잔치가 열리는 숲속으로 갔습니다. 숲속은 벌써 도착한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장군을 보려고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연설을 들으려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호위병들이 사람들을 마구 밀어댔습니다. 그 바람에 어니스트는 뒤로 밀려나 장군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과 똑같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거울로 비춰보는 것 같아. 사람들은 큰 박수를 치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장군이 인사말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쉿! 조용히! 장군님이 연설을 하신다. 어니스트는 드디어 장군을 보았습니다. 장군의 머리 위에는 깃발들이 늘어져 있었고 나무 사이로 큰 바위 얼굴이 보였습니다. 장군의 얼굴에는 힘과 굳은 의지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자비심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스런 마음으로 고개를 들자 큰 바위 얼굴은 웅장하면서도 온화한 모습으로 어니스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예언 속의 인물이 아니야. 어니스트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 평화로운 세월이 흘러 어니스트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어니스트는 늘 사람들을 위해 보람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서 따스한 마음이 우러나왔습니다. 어니스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그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깊은 뜻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니스트는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어니스트는 친근한 이웃이자 친구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피와 천둥으로 불리던 장군이 큰 바위 얼굴과 닮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또다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큰 바위 얼굴과 닮아서 늙은 바위 얼굴이라 불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일찍 마을을 떠나 법률을 공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 정치가에게는 부자의 재산이나 장군의 총을 합친 것보다 강력한 혓바닥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가는 말솜씨가 놀랄 만큼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치가의 말이면 무엇이든 믿었습니다. 그른 것도 옳게 보고 옳은 것도 그르다고 여겼습니다. 그 정치가가 마음만 먹으면 숨을 내쉬는 것만으로도 안개를 만들어 햇빛을 가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정치가는 혓바닥 하나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늙은 바위 얼굴이 고향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악단의 연주 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치고 기마행렬이 요란한 말발굽 소리를 내며 달려왔습니다. 영웅 만세! 늙은 바위 얼굴 만세! 사람들이 모자를 벗어던지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보아! 큰 바위 얼굴과 쌍둥이 같아! 정치가는 마차에 앉아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니스트도 정치가가 큰바위 얼굴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큰바위 얼굴처럼 장엄하고 숭고한 표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가? 저 사람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지 않나? 옆 사람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조금도 닮지 않았소. 어니스트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정치가도 예언을 실현시킬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는 슬펐습니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어니스트는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린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백발보다 더 많은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니스트는 명예를 좇지 않았지만 명예가 어니스트를 자연스레 찾아왔습니다. 어니스트의 깊은 지혜와 인격이 다른 나라에까지 알려졌습니다. 많은 대학 교수와 학자, 도시 사람들이 어니스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무렵 한 시인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시인 역시 이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시를 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인은 하늘에서 내린 재능으로 큰바위 얼굴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인이 산을 노래하면 산은 장엄함으로 빛이 났고 호수를 노래하면 하늘의 영롱한 빛이 호수에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니스트도 그 시인의 시집을 읽게 되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어니스트는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오, 장엄한 벗이여. 이 시인이야말로 그대를 닮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큰바위 얼굴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큰바위 얼굴. 한편 그 시인도 어니스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니스트의 인격을 존경하여 몹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얻은 지혜와 순수한 마음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시인은 기차를 타고 어니스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점잖은 노인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큰바위 얼굴이 저렇게 다정한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기는 처음입니다. 어니스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인은 어니스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인은 어니스트처럼 위대한 진리를 알기 쉽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니스트는 큰바위 얼굴이 시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니스트는 시인의 빛나는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님께서는 언어를 아름답게 만드는 재주를 가지셨군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시인은 어니스트가 읽고 있던 책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사람입니다. 어니스트는 시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시인의 얼굴을 보고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저는 평생 큰바위 얼굴에 얽힌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시집을 읽으면서 당신이 그 예언을 실현시킬 사람이기를 바랐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째서죠? 이 시에는 성스러운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제 시가 성스럽게 들릴지라도 저는 시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큰 꿈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낱 꿈이었을 뿐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진실과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시인의 두 눈에는 눈물이 어렸습니다. 어니스트의 눈에도 눈물이 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어니스트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러 갔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시인도 마을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어니스트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무는 햇살이 어니스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어니스트의 말은 생각과 일치되어 힘이 있었고 살아온 삶과 어우러져서 깊이가 있었습니다. 어니스트의 말에는 생명이 있는 듯 했습니다. 시인은 어니스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자신이 썼던 어떤 시보다도 아름답고 진솔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인은 눈물 어린 눈으로 백발의 어니스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황금빛 햇살에 물든 큰 바위 얼굴이 보였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둘러싼 구름은 마치 어니스트의 흰머리처럼 보였습니다. 그 거대한 얼굴은 세상을 자비롭게 감싸 안은 것 같았습니다. 문득 시인은 참을 수가 없어서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니스트 씨야말로 큰바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할 말을 마친 어니스트는 묵묵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큰바의 얼굴을 하고 나타날 거야. 동경이란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하여 그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동경의 대상은 꿈이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특별한 장소일 수도 있어요.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워하면 언젠가는 그 대상에 닿을 수 있을 거예요. 동경의 대상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바라보세요. 훌륭한 사람을 동경하면 그 사람의 착한 마음 씀씀이나 좋은 행동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나도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Monster.